아 내가 진짜 여기 꼭 오고 말겠다.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의 인재 전형의 그 경쟁률이 30대 1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정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남윤재입니다. 네, 2006년 문화정보학부로 출범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론과 실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미디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전 영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신청관 시스템을 갖춘 방송 스튜디오 및 편집실, 그리고 언론고시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학우들의 실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자기주도 인재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모두 지원해서 모두 합격했는데요. 학교생활 중에 했던 활동들을 자소서나 면접으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입시를 할 당시에는 이게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밖에 전형이 없었어요. 그 이름으로 지원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고 싶다는 제 역량이나 관심사 등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내내 방송 PD로 진로 희망 사항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세특이나 독서에도 있어서 모든 과목에서 미디어와 엮어서 그 항목란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학생회나 반장, 동아리 부장 등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약간 이것은 저의 꿀팁인데, 수상 경력에서 영상 관련 상이 없다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상 관련 상의 개수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을 받고서나 배우고 느낀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의 개수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희망사항이 PD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민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냥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소서를 적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상황이나 배우고 느낀 점들을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놨어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자소서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꾸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상황에서 미디어를 학술적으로 탐구한 사례 같은 것을 적고, 2번에서는 학교 생활 도중에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활동 같은 것을 적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에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진심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게 약간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이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상황에서 면접을 봤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바로 이틀 뒤가 면접이어서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원적으로 저희 생기부를 그냥 무조건 다 달달 외웠어요. 근데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과만 뭐뭐를 했음 이런 식으로 결과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앞뒤 상황이나 배우고 느낀 점까지 확실히 외워갔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으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갔어요. 교수님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계속 한숨 쉬시면서 막 약간 고개도 막 계속 갸우뚱거리시고 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걸 약간 좀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와서 약간 후회가 남지 않거든요. 저는 면접을 할 때 답변을 두 갈식으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하면은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라고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식으로 답변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바가 더 잘 전달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이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서 뭔가 나랑 같은 과를 지원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도 처음 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는지 같이 얘기도 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입시가 실감이 나고, 이게 캠퍼스를 좀 거닐어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여기 꼭 오고 말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모의 면접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원서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원서 마감이 되면 그때 딱 최종 경쟁률이 떠요. 전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성신여대 자기주도 인재의 인재 전형의 그 경쟁률이 30대 1인 거예요. 전 진짜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고 그리고 저는 정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다녔다는 말이 뭐냐면 프로듀스 101을 나와도 이것보다 경쟁률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생기부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좀 후회를 했던 부분이 바로 봉사 시간이었어요. 봉사 정기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이제 뭐 요양원이나 어떤 뭐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 하지?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좀 정기 봉사를 아무래도 했더라면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무슨 대회 같은 것을 준비할 때 약간 떨어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애초에 지원을 안 했었던 게 약간 좀 아쉬워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왜 이때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도전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떨어질까봐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대회나 뭐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으로는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만의 특별한 행사인 바로 필드 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제, 영화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필드 트립이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제를 다녀왔는데 그때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와서 영화제 체험도 하고 동기들이랑 부산 여행도 갔다 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기억을 쌓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과 동기들끼리 줌을 통해서 랜선 술자리를 가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느꼈던 점은 정말 다 인싸다. 정말 너무 인싸다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정말 얘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심지어 컴퓨터를 보고서는 얘기하는 건데도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한순간에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저희 미컴 후배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딜 가나 미컴 후배들이 다 있어요.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인싸 미컴. 인싸인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시험을 보면은 엄청 큰 대지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전지 같은 게. 근데 그거를 주고 그게 줄밖에 안 쳐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 1번 문제 쓰고 2번 문제 쓰면은 그거를 보고 그 3시간 동안 거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대면 시험은 시험 시간 동안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머리가 진짜 팽팽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진짜 한 단어 한 글자라도 아는 걸 쓰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대면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번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 일단 점수도 조금 완화된 상대평가라서 예전보다는 조금 쉽게 맞아요. 학점을 주신다고 들었고 오픈북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그때 보면 되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성적이 떴어요. 아무리 오픈북이라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면 상황일 때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발표 능력인 것 같아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진짜 한 학기 내내 발표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이걸 준비할 당시에는 엄청 힘들지만 그래도 발표 능력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평가를 뭔가 받은 수업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표를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런 필요한 역량이 발표 능력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구력이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제 동기들이랑 같이 봤을 때 밤을 새워서 과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는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학문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열어서 거기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식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를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론 수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고등학교 때 뭐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혼합된 학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사회 과목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업 0.7배속해서 듣기 vs 수업 5배속해서 듣기. 하나, 둘, 셋. 2번! 그 2번인 거죠? 2번인 거죠? 저는 애초에 모든 강의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온라인 수업 있으면 무조건 2배속.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무조건 2배속 했는데 0.7배속은 답답해서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성격이 진짜 너무너무 급해서 그 0.7배속은 근데 잘 들릴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것도 잘 안 들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당연히 2번이 교수님이랑 2인실 기숙사 쓰기 vs 24시간 시끄러운 집에서 친구들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자취하기. 하나, 둘, 셋. 두 번째. 저는 솔직히 시끄러운 집에서 저랑 친한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벨붕이에요, 벨붕. 2번 너무 좋아요. 교수님이랑 2인실 기숙사? 절대. 교수님이랑 있다? 그럼 안 해요. 아니에요. 교수님 좋아요. 진짜. 네, 좋아요. 네, 포장 잘 들었고요. 저는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미컴 자체가 뭔가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편집도 너무너무 잘하고 기술도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조금씩 툴을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컴에 입학하기 전에 무조건 다 프리미어 완전 정복하고 가야 되나요?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잘 다루는 분들이 많다. 저널리즘 외에도 영상 콘텐츠 분야, 그리고 미디어 문화, 그리고 광고 PR까지 굉장히 많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이루는 학문들을 다루기 때문에 굳이 방송 PD만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아나운서라든지 뭐 광고 분야라든지 굉장히 많은 진로로 나가고 싶어하는 동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꿈꾸시는 분들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안 했다. 방송부를 했다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을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방송부 경험이 없어도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게 저희 학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송부를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저도 방송부가 아니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의 분야를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연극부도 했었고, 그 동아리 안에서 자기가 이제 전공에 대한 역량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저는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지금 방송부를 하고 있지 않거나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아무래도 인기 학과다 보니까 경쟁률도 너무 세고 성적 컷도 굉장히 빡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라면 어떻게든 다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곳에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진짜 생각하는데 진짜 많이 힘들고 막막하고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저도 입시를 준비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학종 미컴으로 6개를 다 도전을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약간 진짜 왜 그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미컴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진짜 오고 싶다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고3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성실 청년사회 혁신 미컴 예비 미컴원 수정이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